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통합과학 요약 강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 단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앞에서 이제 역학 시스템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힘, 그 다음에 운동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중력이라고 하는 힘으로 인한 나타나는 운동, 바로 이제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던질 때도 중력으로 인해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포물선으로 그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운동량, 그 다음에 충격량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의 서로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충격을 받을 때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관성에 관련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 같이 힘내서 좀 화이팅 해보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은 그거였어요. 바로 이제 우리가 충돌, 큰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이제 피해를 많이 입을 것이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제 중요한 결과가 필요한 거야.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거였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강의에서 했던 내용에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힘을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힘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가속도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여기서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속도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가 있다는 건데 이 속도 변화가 존재한다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힘이 있으면 속도, 즉 속도는 우리가 또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었죠. 바로 움직이는 방향, 그쵸? 그 다음에 이거에다가 빠르기, 즉 속력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힘을 가해주게 되면은 방향 그리고 속력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속도의 변화가 있다, 즉 가속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물체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단어에서 나오는 게 이제 자동차였을 텐데 여러분들 이 자동차가 충돌을 할 때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결국엔 부딪혔을 때 자동차는 결국 충돌을 하면서 강력한 힘을 받게 됩니다. 힘, 그쵸? 네, 그래서 이 바로 힘이 바로 우리가 이 물체가 부딪힐 때 받는 이제 충격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이제 알아볼 수 있었던 게 바로 충격을 얼마나 받았을까 했을 때 개념인 바로 충격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힘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바로 힘, 이 물체가 정확하게 쓸게요. 이 물체가 받은 힘이 있고요. 충격이 일어났을 때 이제 받은 힘이 있고, 그 충격을 받은 시간이 있어요. 힘을 받은 시간. 예, 그래서 요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으로 이야기를 해서 당연히 여러분들 힘을 오랫동안 받으면 충격을 조금 더 많이 받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역시 시간도 중요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 받은 힘을 F라고 쓰고 받은 시간을 T라고 써서 우리가 보통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F 곱하기 T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사실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좀 알기가 쉬운 편입니다만 우리가 힘을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보니까 이 힘을 받으면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즉 속도의 변화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여기다 곱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곱한 거를 기준으로 해주면은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속도 변화가 어떤 과정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 속도라고 하는 게 힘을 줬을 때 변하는데 그 변화를 그러면 여기서 충격량을 줬을 때도 뭔가 이제
요쪽에서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힘을 있으면 가속도가 있다. 즉, 속도 변화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시간을 추가로 고려를 해줬기 때문에 속도를 그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여기에서 한 가지 다른 요소로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뭐냐? 바로 이 속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대한 관련인데.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결국엔 운동의 변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운동. 자, 이 운동이 뭐냐? 운동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속도랑 똑같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운동이 얼마나 많이 하는가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운동 효과에 대한 건데, 이 운동 변화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기서 변화는 빼고요. 이 운동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바로 운동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격량은 받은 충격의 양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예요. 운동하는 양입니다. 예. 그래서 양 또는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효과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운동량은 어떻게 구하냐? 일단 당연히 여러분들 빠르면 빠를수록 운동 많이 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도가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이 움직이더라도 운동량이기 때문에 가벼운 사람하고 무거운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운동량을 가지고 있겠냐? 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질량이 큰 사람이 조금 더 운동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질량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 곱하기 속도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놓고요. 이거를 영어로 표시를 해주면 질량은 mass 해서 m, 속도는 v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m V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요 둘의 이번 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얘랑 얘 사이의 관계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했었어요. 자, 얘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어쨌든 힘이라는 게 있으면 속도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운동의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운동의 변화요. 중요한 건 변화예요, 여러분들. 변화. 자, 근데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어떠냐? 결국 힘을 일정한 시간 동안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운동의 변화가 분명 나타나겠죠? 그 운동은 근데 이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변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힘은 그냥 운동, 즉, 이 힘은 속도만 변화시켜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시간을 추가해서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충격량을 받으면 이 속도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까지 같이 변하면서 여러분들 한 가지 요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바로 여기 나오는 운동량이라는 거예요. 운동량.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 요거는 똑같지 않습니다. 다만 뭐가 똑같냐? 이 물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충격량이 있겠죠? 이 충격량이 있으면 여기서 힘을 받았을 때 속도가 변하듯이 여기서 충격량을 받으면 얘가 변한다는 거예요. 운동량. 예, 그래서 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똑같다는 거예요. 네, 요거를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기 쉬운 거, 이거 두 개가 같으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둘은 같지 않습니다만 변화량하고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해 두실 거, 요 변화량이랑 똑같다는 거를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했을 때 시간은 알 수 있는데 힘은 알기가 어려워요. 힘은 알기가 어렵지만 요것만큼은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를 파악해서 얼마나 강한 힘을 충돌 과정에서 받았는가, 요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혹시 요 과정을 나는 조금 더 이제 잘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수학적으로 좀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네, 수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요 부분은 사실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요 부분은 좀 건너뛰셔도 돼요. 잘 어렵다는 분들은. 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자, 충격량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운동량의 변화량이 된다고 했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요거는 좀 심화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 부분 건너뛰셔도 크게 문제 전혀 없습니다. 자, 충격량은 아까 봤듯이 FT였고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 곱하기 속도였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FT를 잘 보시면 자, 여기서 F라고 하는 거는 힘이죠. 그래서 힘은 우리가 F는 MA라고 쓰거든요. 네, 질량 곱하기 가속도요. 그래서 MA 곱하기 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A는 뭐냐?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그래서 A는 가속도라서 가속도는 얘기했다시피 속도의 변화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쓰냐? AM 곱하기 요렇게 써요. 이렇게. 네. 갑자기 지금 희한한 단어, 이제 글자가 하나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요 세모 모양이 뭐냐?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델타라고 있습니다. 델타. 네, 델타. 그리스어고요. 알파, 베타 할 때 나오는 델타라는 건데, 네. 요거를 이제 의미하고, 요게 이제 과학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변화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V는 바로 변화량, 속도의 변화죠? 왜? 가속도가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델타 V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얘는 시간에 따른 변화예요. 그래서 뒤에를 잠깐 지워주면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흰색으로 써야죠. 네, 시간에 따른 변화니까 여기다가 시간을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오른쪽에 t를 다시 놔둡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약분이 돼서 날아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만 남습니까? 옆에 있는 m 곱하기 델타 v만 남죠. 네, 그래서 델타 mv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거 보세요. mv 뭡니까? 여기 써있다시피 여기에 운동량이라고 써있죠? 네, 그거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이거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충격량하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다는 것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관계 까먹으실까봐 다시 오른쪽 위에다 써놨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보시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변화량이 똑같은 거예요. 충격량하고는. 네, 계속 강조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안전장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물체가 어쨌든 충돌을 할 때, 안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요 단원의 이제 그 주제가 이거죠. 네, 그래서 안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요 방법은 어쨌든 우리가 충격을 꽝 받았을 때 얼마나 크게 안 다치느냐가 여러분들 중점적이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힘을 살짝 받는 거랑 힘을 세게 받는 거랑 어느 경우에 훨씬 더 크게 다치겠습니까? 당연히 힘을 세게 받았을 때 다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안전하기 위한 방법의 핵심은 바로 물체가 힘을 받을 때 그 받는 힘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힘을 적게 받게 할 것이냐. 라는 건데요. 당연히 가장 좋은 거는 첫 번째, 힘을 받는 거를 적게 한다. 즉, 여기서 봤듯이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하는 게 결국 힘 곱하기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충격량 자체를 작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네. 네, 요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적은 충격량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는 거죠. 그게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안전장치를 고안을 해놨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오는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받는 힘을 약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해서 받는 힘을 약하게 하느냐, 그거를 할 건데, 자, 여기 2번, 결과는 좀 이따가 쓰도록 하고요. 자, 한번 과정을 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많이 해보셨을 텐데, 수업 시간에. 자, 이렇게 이제 도로가 있을 때 여기에서 자동차가 이렇게 이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동차가 달리는데, 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달릴게요. 자, 이렇게 달리다가 여기서 꽝 하고 충돌을 했어요. 충돌을 하고선 그대로 정지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면 얘를 좀 복사를 해서요. 얘가 이렇게 꽝 해가지고 여기서 끽 하다가 여기서 꽝 하고 부딪혔다고 할게요. 누구랑? 여기 있는 거대한 벽이랑.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부딪혀가지고 얘가 이제 여기서 딱 하고 이제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충격을 받을 때 당연히 얘가 천천히 가고 있었으면, 요 자동차가 천천히 가고 있었으면 부딪힐 때도 적은 양의 충격만 받겠죠. 다만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면 얘도 충격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충격량이.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 빠르게 움직인다, 적게 움직인다.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바로 여기 운동량이랑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이 물체의 질량이 m이고 얘가 v의 속도로 오른쪽, v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고 해보면 이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때 운동량을 구해보면은 우리가 운동량이 m 곱하기 v가 되겠죠. 그랬다가 이 질량 m인 상태에서 여기서 꽝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러고선 여기서 정지를 했다고 할게요. 정지. 자, 정지를 했다를 우리가 V를 바꿔주면 V가 얼마입니까? 네, 속력 0입니다. 자, 그럼 어때요? 이때 운동량은 얼마가 됩니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 그랬죠? 속도 0이니까 0 돼요. 자, 그럼 어때요?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운동량이 m 곱하기 v에서 0으로 바뀌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충돌을 함으로 인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mv에서 0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mv에서 0으로 바꾸려면 얼마를 빼야 되나가 문제예요. 그쵸? 자, 보세요. mv에서 x만큼을 뺐더니 0이 나왔대요. 그러면 이 x가 바로 변화량입니다. 요거. 그럼 얼마예요? x는 MV죠. 그쵸? MV만큼 변한 거예요. 네, 그래서 MV만큼 변했는데 다만 여기 앞에 주의하실 거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MV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MV예요. X값은.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0값이 되기 때문에 이 변화량이 바로 마이너스 MV가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 요 마이너스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로 분명 계산이 돼서 나왔습니다만, 요 마이너스는 과학에서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방향. 예. 그러니까 방향을 의미하는데요. 이 방향, 어떤 방향이냐 싶으시죠? 자,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부딪혀서 정지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왼쪽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은.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요거를 마이너스로 표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이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왼쪽을 마이너스로 표기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운동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방향보다도 중요한 건 크기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가는 MV였다가 MV만큼 변해서 0으로 됐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만큼의 운동량이 변했는데 요게 오른쪽 위에 있는 글씨 잘 보시면은 요게 이제 충격량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데요. 요 충격량을 어쨌든 운동량이 이만큼 변했을 때 당연히 운동량이 조금 변한다. 즉 속도가 조금만 변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충격량이 적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빠르게 부딪히는 사고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충격량이 줄어드느냐 했더니 바로 요 충격량 공식에서 그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충격량은 F 곱하기 T니까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핵심은 뭐예요? 요 충격량을 받았을 때 이 힘을 줄이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럼 뭘 늘리면 돼요? T. 그렇습니다. 시간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바로 충격을 받는 시간을 늘린다는 거. 네, 충격을 받는 시간을 늘리는 거가 바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받는 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우리가 이때 받는 충격량을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그래프가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받는 힘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받는 힘이 될 때 이 힘을 얼마나 받나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힘을 받는 거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지금 보세요. 요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여기 시간 동안에는 요만큼의 힘을 받았어요. 그쵸? 여기 시간에선 요만큼 힘, 여기 시간에선 요만큼 힘, 요만큼 힘, 요만큼 힘, 요만큼 힘, 요만큼 힘, 요만큼 힘을 쭉 받은 거 보이시죠? 그럼 어때요? 요 힘 동안, t 동안, 요만큼 F의 힘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의 면적이 바로 충격량인 거죠. 음. 요만큼의 면적이 요 시간 동안의 충격량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시간, 아주 긴 시간 동안 받았으니까 이 회색을 이렇게 다 더해주면 되겠죠? 회색 기둥을.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더해줬더니 어떻게 되느냐? 결국엔 이 그래프 아래쪽 전체의 면적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 면적이 바로 우리가 받은 충격량입니다. 충격량. 예, 그래서 요 면적만큼의 충격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요만큼의 충격량을 받으면 지금 보세요. 힘을 요만큼 평균으로 따지면 이만큼을 받고 있죠. 이 힘을 낮추려면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시간을 늘리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충격량을 받았을 때, 즉 면적이 같을 때요. 이 경우에 시간을 늘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늘려주면은 면적이 똑같아도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요거를 통해서 보면은 처음에는 첫 번째 경우에는 우리가 힘을 얼마나 받느냐 했더니 평균적으로 한 이만큼, 최대값은 이만큼 받았어요. 그쵸? 그러면 꽝! 이렇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힘을 낮췄더니 평균도 이만큼, 최대값도 이만큼으로 낮아졌죠. 그럼 어때요? 길게 받는 대신에 힘을 살살 받으니까 오히려 내가 다칠 가능성이 줄어들더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요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은 충격량에서 시간을 늘려주면은, 네, 시간을 늘려주면은 평균이나 최대로 받는 힘의 값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피해가 덜 받게 된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과정이 굉장히 이제 단순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요 과정을 통해서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서 나온 예제로 따르면은, 뭐, 달걀을 똑같이 이제 부딪힐 때, 달걀을 딱딱한 바닥에 떨굴 때랑, 푹신한 방석에 떨굴 때랑, 방석에 떨구게 되면은, 방석이 푹신하니까 얘가 부딪히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달걀이 받는 힘이 감소해서 달걀이 깨질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충격량을 받을 때, 이제 안전하게, 즉 힘을 덜 받는 방법으로 당연히 이제 충격량도 적게 하는 게 좋지만, 충격을 받는, 즉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서, 힘의 최대값 또는 평균값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늘려서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 방법을 이용한 안전장치가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의 에어백이 그렇죠. 네, 그래서 에어백 자체가 이렇게 부딪힐 때 저랑 이렇게 몸이랑 그 다음에 이 에어백이 이렇게 푹신하게 해주면서 이렇게 이제 받는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는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 택배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택배에서 사용하는 뽁뽁이. 소위 말하는. 네. 요거 있죠? 예, 요거를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충전 포장재라고 부르는데, 예. 네, 정확한 이름은 이거예요. 네, 요거를 부르는데, 소위 이제 뽁뽁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뭐냐, 공기층 같은 걸 둬가지고 얘 택배를 휙 던졌을 때 딱 부딪히면은 이 공기층이 먼저 충격을, 시간을 늘려주면서 이렇게 이제 충격을 적게 받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저기 놀이방이나 키즈카페에서 쓰는 놀이 매트 같은 것들도 있고, 자동차에 범퍼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전거나 아니면 킥보드 같은 데 쓰는 스프링, 요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시간을 늘려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할 때도 자연스럽게 뒤로 가면서 봤죠? 이렇게 받는 것도 시간을 늘려주는 하나의 기술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같은 충격량을 받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을 따지고서 우리가 이 운동량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을 때 충격을 적게 받으려면 시간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게 관성이었어요. 관성. 네, 그래서 관성을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해서 이제 관성을 우리가 어떻게 방지를 하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네, 정확하게 적을게요.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음. 자, 요 성질을 의미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운동 상태가 뭐냐? 계속 제가 앞에 강좌부터 말씀드렸지만 속도입니다. 속도. 속도 바로 방향과 그 다음에 빠르기, 즉 속력을 같이 감안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면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가만히 있는 것도 여러분들 속력 0이지만 운동 상태죠? 가만히 있는 애들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움직이는 애는 움직이려는 그대로 유지하려는 그 성질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 이 관성은 첫 번째로 어느 경우에 관성이 강하냐?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큽니다. 예. 즉 무거운 물체일수록 우리가 관성이 강하게 작용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분들 헷갈리시는 거, 속도는 관계가 있습니까? 속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요? 물어보실 텐데 당연히 빨리 달리면은 그 관성이 더 큰 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정지에 있는 애는 관성이 아예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쵸? 속력에 따라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빠르기는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만 실제로는 빠르기는 관성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정지해 있는 애도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면에 질량만큼은 확실히 좀 관련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큰 애들일수록 관성이 강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람 같은 경우보다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더 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어때요? 브레이크 밟으면은 쓰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끼익 하면서 쓰는 거고 사람은 그나마 훨씬 더 빠르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요 질량에 따른 관성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관성에서 안전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역시 또 자동차가 등장을 해야 돼요. 자, 네. 이 자동차가 어때요? 이렇게 이제 쭉 여기 이제 제가 사람이 이렇게 앞에 타 있는데 자, 요 자동차가 이렇게 달려가다가 끽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달려가다가 끽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어때요? 자동차는 섰지만 이렇게 지금 왼쪽으로 달려가다가 자동차는 딱 섰어요. 근데 여기 안에 있는 나는 어떻습니까?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원래 같이 가려고 하던 그래서 그 운동 상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앞쪽으로 이렇게 조금 쏠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버스나 자동차 같은 거 탔을 때 속도를 확 줄이면 내 몸이 앞으로 이렇게 쏙 하고 쏠리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쏙 쏠리는데 얘가 천천히 달려가지고 그나마 내가 관성을 좀 이렇게 이제 받았다 할 때 제가 어쨌든 자동차가 천천히 움직이면 저도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튕겨나갈 때도 내가 느린 속력으로 이렇게 튕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굉장히 빨랐다. 그럼 제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튕겨나가죠. 그러면 유리창을 띵 하고 깨고서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는 게 여러분들 중요해요. 그러면 어때요? 제가 못 튕겨나가도록 막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쪽에서 이렇게 탁 막아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막아주는 장치가 바로 안전띠죠. 예, 그래서 안전띠가 바로 앞으로 튕겨나가려는 관성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안전장치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들 자동차에 있는 안전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특히 뒤쪽은 그럼 왜 안 하냐 싶으실 텐데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동차 시트 의자가 이제 막아주니까 괜찮은데 앞쪽으로 튕겨나가는 거 막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쪽은 우리가 이제 이 안전띠라는 것이 탁 걸리면서 빠르게 튀어나가면 그렇게 해서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관성까지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운동량과 충격량의 변화, 그다음에 관성에 따른 그 안전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사실 내용은 별거 없죠. 핵심은 그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충격량, 힘 곱하기 시간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똑같다.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과 똑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가 움직이던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멈추거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충격을 반대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거꾸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향을 플러스나 마이너스 같은 기호로 좀 표시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 이 부호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값이 크다 작다가 아니라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이면 만약에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다 하면 반대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방향인 거예요. 움직이다가 딱 멈추면 제가 힘을 얘가 이쪽으로 받으니까 멈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하고 힘 받은 방향하고 반대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마이너스 방향이 된 거예요. 이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네, 그래서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것도 헷갈려요 싶으시면 그냥 수학적으로 하셔야 돼요. 0에서 정지했으니까 0에서 움직이는 거 빼주면 자연스럽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하고 똑같은 거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여기는 요약 강의이기 때문에 문제를 전혀 풀어드리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문제풀이에서 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을 기반으로 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꼭 좀 풀어보시고 두 번째로 중요했던 거는 이 충격량을 받을 때 당연히 운동량의 변화량이 작아서 즉 천천히 움직이다가 멈춰서 제가 충격량을 적게 받으면 좋지만 강하게 받을 경우에는 시간을 늘리면 힘이 줄어든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어백 같은 경우가 이런 방법의 대표 주제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네, 세 번째로는 짧게 살펴본 관성. 제가 물체 자동차에 타고 있을 때 자동차가 멈추더라도 저는 움직이고 있는 이런 성질이 바로 이제 관성인데요. 그 관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전띠로 탁 하고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봤습니다만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개념을 익히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니까 문제 꼭들 좀 풀어보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역시 또 댓글이나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내용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